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풀어보는 문화 이 수다. 이번 주 주제는요. 독서를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원식 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부가 늘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그 통계들을 조사해서 내잖아요. 그 중에 독서율 계속 조사를 하는데 독서율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번에 최저치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94년에 독서 실태 조사를 처음 실시를 했고요. 그 뒤에 예.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최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독서율과 연간 종합 독서율이 있는데요. 연간 독서율 같은 경우는 종이책만 한정이 되고요. 이 종합 독서율 같은 경우는 전자책하고 종이책을 같이 이제 합산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성인 같은 경우는 59% 정도 찍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65%에서 59%로 성인 같은 경우에는 낮아졌고요. 예. 또 초, 중,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94%에서 91%로 낮았습니다. 대신 전자책은 좀 더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10.2%에서 14.1%. 또 초, 중고생 같은 경우에는 27%, 29% 이제 증가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자책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도 있고 또 그렇죠. 이제 이렇게 특정한 어떤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증가폭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지만 이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책의 해로 막 정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별로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 이런 시도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도종환 장관께서 아마 시인이시고 또 문학가이시면서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이 책에 대해서 각별한 이제 의미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정부 부처가 한다고 해서 갑자기 독서율이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예.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캠페인형으로 한다고 해서 증가하는 맞아요. 건 아닌데 일상 문화 속에서 이제 독서를 어떻게 진흥시킬 것인가 이제 추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보시면은 성인들 같은 경우 종이책 같은 경우 2015년에 9.1권에서 8.3권으로 2017년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예. 무엇보다도 초등학생들이 많이 떨어졌네.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책을 읽는 그런 초등학생들. 인구는 초등학생들이죠. 예. 그래서 인생에 읽을 책을 초등학생 때 다 읽는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초, 중, 고 그러니까 입시 교육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책을 많이 못 읽는 거고 또 실제로 다 아시다시피 영수 위주로 이제 수렴이 되다 보니까 기승 전 영수 이렇게 되다 예, 보니까 맞아요. 결과적으로 입시 교육과 아울러서 읽지 않는데 무엇보다 성인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중고등학교 때 이제 독서 습관들이 붙이지 못하다 보니까 책을 안 읽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 성인기에도 취직을 하려면 스펙을 쌓아야 돼요. 맞아요. 당장에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그 장기적인 어떤 책을 독서한다는 것 자체가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취직을 해도요. 다시 또 직장을 옮겨야 돼요. 맞아요. 더구나 이 비정규직이 많다 보니까 예. 이 정규직화 되려면은 또 직장 생활 관점에서 또 다른 이제 직장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정규직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 다양한 독서를 못 하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실용서 아니면 이제 당장 업무에 되는 책만을 맞아요. 이제 주로 읽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이제 원인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나온 것 같아. 일단 시험을 좀 없애기만 해도 책을 읽을 시간이 훨씬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박근혜 정권에서는 창조 경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는 창조적인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혹은 그런 어떤 선발 과정도 사실상 없었고 오히려 맞아요. 창조적인 인재들이 배제되는 예를 들어 예. 블랙리스트도 있었지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좀 창조적인 사람들을 원하는가라는 점에서 봐서 좀 부정적이에요. 예를 들면 너무 일 너무 많이 시키니까요. 창조적인 일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 단순 반복적인 일 많이 시키고요. 아니 하루 12시간씩 일하는데 무슨 책 읽을 시간이 있어요. 와서 씻고 자기 바쁘지.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 내라고 하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오히려 더 비창조적인 사람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위에 꼰대들이 다 잘라버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일 때문인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를 좀 질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휴대전화나 인터넷 게임하느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인터넷 게임하는 것도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죠. 많이 본다는 얘기가 많아요. 맞아요. 순간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어디에 의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책보다는 이제 당장의 그런 인터넷 게임, 모바일 게임에 맞습니다. 많이 이제 침잠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여가 활동으로 이제 시간이 없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책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습관들이 덜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습관이 들지 않아서가 12%였고요. 또 이 책을 읽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 사실 책을 읽으면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맞아요. 우리 사회가 너무 여유가 없고 각박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책 독서율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요. 이 일 때문에 또 휴대전화 이용
마음의 여유 이거는 같은 원인이야. 네, 다 그렇죠. 스트레스, 네. 과도한 노동과 또 그 직장의 그 뭐 어떤 불안, 네. 이런 것들이 오는 그런 부담으로 있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게 그게 뭐 한 60%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독서 습관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그렇습니다. 개선책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기업 독서 습관 드리는 것보다는요 그냥 일이나 시험에서 오는 스트레스만 줄여주면 훨씬 더 책 많이들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아직도 이 산업화 경제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단순 반복적이고 당장의 단기적인 성과를 유지하다 보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독서가 왜 중요한지 창조적인 결과물과 또 그런 성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가 지금 간과되고 있다 보니까 네. 결국 독서율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도 둔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런 분석 기사들이 꽤 나왔어요. 도서 정가제가 부활돼 가지고 네. 실제로는 책 안 읽는다. 그러니까 책값이 비싸다 이거죠. 네. 근데 이거 동의하세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별로 동의하지 않는 왜냐하면 게 사실 그런 점은 있어요. 옛날에는 책을 읽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그냥 책을 억지로 읽었던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매체가 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면에서 다 그냥 억지로 책을 읽었는데 지금 그런 점들이 많이 가셔지고 있는 것이고 정말 책을 읽고자 하고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약간의 좀 비싸더라도 사시긴 하거든요. 예. 근데 도서정가제 같은 경우에는 뭐 독립서점이라든지 뭐 중소형 서점 같은 경우 좋은 점도 있긴 있어요. 또 예. 일부에서는 10%로 제외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좀 너무 세게 그런 가격을 매기다 보니 약간 낮추는 감은 있어요. 거품이 근데, 빠졌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도서 정가제 때문에 독서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예. 좀 실질화되는 과정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많은 분들이 읽을 만한 책을 저는 발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읽을 만한 책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니 그건 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가령 저는 우리나라의 책 읽는 습관이 안 들고 또 그 비싸다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도서관이 네. 굉장히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서관의 맞아요. 장서 그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저자들 발굴하려면 작은 출판사들의 의미 있는 책들을 좀 많이 이 구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그런 역할을 책들은 주로 도서관 같은 예, 데서 많이 하잖아요. 도서관들이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죠.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맞아요. 도서관을 지으면서도 실제 있는 도서관의 도서 이제 비용 예산이 너무 적고요. 맞아요. 또 도서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기준이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구입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또 도서관에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중에 없는 책들을 전문으로 하는 도서관들이 좀 많이 생겨져야 되고 네. 도서관들도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약간 차별화되고 또 시중에 잘 구할 수 없는 의미 없는 책들, 또 예. 작은 출판사의 책들을 많이 또 저자들을 발굴해주는 노력들을 많이 해야만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서 시장도 많이 살고 또 많은 분들도 이런 책이 있구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서도 뭐 이렇게 많이 출간이 되면서 의미 있는 책들 있구나라는 것들 좀 선순환을 이뤄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다 어디나 똑같다 보니까 굳이 책을 뭐하러 사나? 아니 이런 생각이 도서관에 들어요. 안 가는 이유도 네. 아니 손가락 클릭 몇 번이면은 탁 날아오는 책들만 꽂혀 있으면 도서관에 왜 가겠어요? 갈 필요가 없는 그렇게 것이죠. 얻을 수 없는 귀한 책들. 네. 야 정말 도서관에 갔더니 이런 자료들이 있다. 난 논문 쓰는데도 도움이 되고 새로운 공부를 할 때 저런 책이 있어서 네. 도서관에 가는 게 그렇습니다. 진짜 도움이 되는구나. 이래야 도서관에 갈 거 아닙니까? 맞아요. 특색 있는 도서, 예. 그리고 특색 있는 저자들이 항상 갖춰져 있는 색다른 도서관들이 예.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배정이 이루어져야만이 그렇죠. 이게 책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는 예.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책을 뭐 읽어서 뭐해? 뭐 이런 그렇죠. 생각도 많이 들죠. 그리고 전자책의 어떤 그 비율이 올라가는 거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뭐 장려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저자에 대해 돌아가는 어떤 수익률이라든지 예. 또 어떤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우리나라에 좀 약간 미미한 점들이 많이 네. 있어요.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될 이제 필요성이 이제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한쪽에서는 문학의 위기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전자책 중에서도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작품들이 이제 창작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긍정의 방향으로 그런 것들을 물꼬를 트워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자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독서율 얘기할 때 대부분 종이책만 얘기하는데 예. 전자책을 보는 어떤 그런 습관이라든지 양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고 부각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합 독서율을 올리는 측면으로 정책이 좀 개선돼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시죠? 종합 예. 독서율을 많이 강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몇 권 뭐 이렇게 이제 되게 얘기를 해요.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그 어떤 문화적인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디지털이라고 하는 환경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독서율을 반영할 필요성도 있고요. 또 잘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창작할 수 있도록 좀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한편으로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책 같은 경우는 너무 이 독서율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했을 때 전 국민이 다 네. 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것도 좋은 얘기네요. 왜냐하면 저자가 될 경우에는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읽어야 없어요. 돼요. 맞아요. 예를 들면 시인이라든지 소설가들이 혼자 그냥 골방에 앉아가지고 그냥 창작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특히 만화가 같은 경우도 웹툰 그리는 분들도 그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는 많은 책과 자료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냥 소비자로서의 그런 시민들이 아니고 창작자로서의 이제 마음을 갖게 되면 훨씬 더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단순히 독서 많이 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너는 창작자가 돼야 돼. 문화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너 창작해야 돼. 이런 관점으로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 또 서울시 지자체, 그리고 시민들, 이 각자에게 이 책 많이 읽는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제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채용 구조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채용 구조를 바꾸자. 예를 들면 블라인드 테스트 하잖아요. 예. 그러면 자격을 안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가지고 테스팅 할 거냐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예. 그럼 저는 책을 활용해가지고 정말 창조적인 인재인지 아닌지를 예. 그런 테스팅을 하고 시험을 해가지고 입사해서 우선권을 준다고 하면 예. 책 많이 읽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책만이 사실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주는 건데 예.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 사회가 창조적인 인재를 원하는 거죠. 예. 저는 기업체에서 창조적인 인재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조적인 인재는 모난돌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예. 그런 풍토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독서를 하는 인재를 우리 사회에서 용인할, 허용할 그런 문화적 토대가 돼 있는지 예.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한테는요?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어떤 책들을 과연 정말 원하고 계신지 예. 베스트셀러, 특히 이제 음악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1, 2, 3, 4위한 책들을 중심으로 많이 읽으세요. 네. 오히려 거꾸로 남들이 안 읽는 책, 의미 있는 책을 나는 많이 읽었다라는 것이 네. 좀 자랑스럽게 과시되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과시되는 측면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원식 평론가의 책 많습니다. 한번 남들이 잘 안 읽지만 여러분들 한번 저는 너무 많이 읽어서 찾아보셔서 우리 김원식 평론가의 독특한 시각들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책 안 읽는 사회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